그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라는 생각을 꼭 좀 우선 20, 30대는 직장 생활을 시작과 동시에 삼종연금 발견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슬슬 건강에 신호가 오기 때문에 건강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슬슬 퇴직이 가까워오거든요. 자산 구조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현역에 있는가,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직후인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시기인가, 그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게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된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은퇴 이후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강창희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 포럼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30대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저는 연령대별로 노후 대비로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20, 30대는 삼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을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한테 당신의 매달 주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60, 70%, 70, 80%, 80, 9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금으로 주수입원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어서 대상자의 대답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층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마련해야 되는데, 연금은 5년, 10년 정도로는 준비가 안 되거든요. 20년, 30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과 동시에 삼층연금 가입하는 게 필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가능하면 올해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인적 자본 투자,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공부, 재테크 공부가 아니고,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경제 공부라고 하면 재테크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다르고,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을 하려고 하면 왜 장기 투자,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식의 공부, 경제 금융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20, 30대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슬슬 건강에 신호가 오기 때문에 건강 리스크 관리, 폭탄주도 줄이고 담배도 끊고 또 이제 중대 질병보험 하나 정도 들어두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면은요,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공통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집 문제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40대에 시작해야 된다. 건강하게 자녀 리스크.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슬슬 퇴직이 가까워 오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자산 구조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부동산에 저기 돼 있고, 그 다음에 빚을 대부분 지금 보니까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는 안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퇴직 후에도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의 준비는 딱 퇴직하고 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표님, 그렇게 준비를 못한 사람들, 퇴직 앞두고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 실업이 넘쳐나잖아요.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 찾아오고 있는데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안 한 사람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요, 퇴직자들 취업한 거 보면요,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요, 젊은 노인이 나이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70대, 80대의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예. 왜냐? 요원이 없으니까. 100세 시대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그분들 네, 네. 예, 도움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그래서 아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체면을 내려놓고 그런 일을 할 각오를 다음 하는. 일을 준비해야 되는군요. 네. 준비가 안 됐는데 돌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 단계별로 이제 그 자산 관리 방법 중에서 네네. 아까 20, 30대에 시작해서 3층 연금 해놔라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나머지 돈으로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될 텐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걸 뭐랄까 인출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1단계는 뭐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리고 월급 받아서 아껴서 쓰다가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좀 해도 되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리스크 감당은 예,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예, 가능한 예, 시기. 예. 근데 이제 2단계부터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2단계는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러면 퇴직하면 월급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예. 인출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데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씩 꺼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쓰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 5 내지 7% 정도 목표 수익률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정도. 네. 그리고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20, 30% 이내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수입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저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덜 꺼내 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일인가를 해서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오래오래 꺼내 써야 되니까. 그러다가 3단계가 되는데요. 네. 3단계는 뭐냐면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때는 뭐냐면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꺼내 쓰기만 하는 시기. 목표는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현역에 있는가,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직후인가, 그 다음에 뭐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시기인가, 그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게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또 저 재테크 유형이 파이어족이라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짠테크 뭐 네. 이런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화이어족 그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좀 뭐랄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장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재테크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좀 목돈 마련해서 자유롭게 네. 생활하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네. 화이어족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화이어족이 처음 생긴 게 1990년대 미국에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그게 확 유행을 했는데 원래 화이어족은요, 월급 받아서 쓰는 거를 극도로 전략하는 거예요. 매달 받는 월급의 한 60, 70%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매달 생활비를 또 예전의 생활비보다 한 30, 40%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돈 마련은 어떻게 운 좋게 재테크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데 계속 성공할 수 있냐가 문제죠. 두 번째는
재테크에는 성공해서 재산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친구들이 40대, 50대 돼가지고 중요한 위치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화이어족들은 절약과 저축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꼭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노는 게 아니고 저는 화이어족을 희망하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다만 화이어족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아차 내가 늦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저도 50대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아우 난 이제 어떡하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이 무지하게 길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옛날에 우리는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는데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고 생각하고 저는 꼭 그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라는 생각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꾸준히 좋겠습니다. 일할 네. 수 있도록 네, 항상 노력하고 네. 또 정진해라. 네. 뭐 그 말씀밖에. 예, 네. 오늘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강창희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정적인 인생을 누리고 여유 있는 노후를 살아가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